최근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68세의 남성 환자가 구강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를 찾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 텃밭 가꾸기와 지역 봉사활동을 즐기던 분으로 40년 넘게 칫솔질을 하루도 거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충치 하나 없이 지내온 자신의 치아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마다 꼼꼼히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초기 진단에서는 당뇨나 치주 질환과 같은 전신 건강 문제를 의심했지만 혈당 수치와 건강 지표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오랜 시간 사용해온 고연마 성분 치약이었습니다. 흔히 미백이나 착색 제거에 좋다고 알려진 이 치약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 겉으로 보기에 치아는 하얗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잇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마모되고 약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치아를 지탱해주는 잇몸이 먼저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70대 이상 고령층 가운데 치아는 정상이지만 잇몸이 먼저 약해졌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쓰는 치약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는 치약이 잇몸에 해를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치약 선택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고연마 성분이 포함된 치약입니다. 대개 미백용이나 착색 제거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들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용 초기엔 효과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니어층의 잇몸 조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약을 고를 땐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잇몸이 약해지기 쉬운 연령대일수록 저자극, 무연마, 잇몸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치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 구강 상태에 맞는 치약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잇몸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가 최근 구강 내 불편감으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커피 착색을 유독 신경 써왔던 분으로 15년 넘게 미백 효과가 있다는 고연마 치약을 하루 2번 이상 꾸준히 사용해 오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얗고 단정한 치아였지만 이 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음식 섭취 중 피가 나고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용하던 치약의 성분에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미백 치약이나 착색 제거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엔 실리카, 산화알루미늄,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고연마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입자는 단단한 치아 표면의 착색을 벗기는 데는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한 잇몸 점막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잇몸 경계 부위에 지속적인 마찰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점막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70세를 넘기면 잇몸의 재생 속도 자체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한번 깎인 잇몸은 자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이 점차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며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고연마 치약이 사용 직후에는 오히려 뽀득뽀득하고 시원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깨끗이 닦였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치아와 함께 잇몸이 마모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북 정읍에서도 있었습니다. 76세의 남성 환자는 커피 착색이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미백용 고연마 치약만 사용해 왔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잇몸이 치아보다 먼저 무너져 내려가면서 2개의 어금니를 발치해야 했고 스케일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잇몸 후퇴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분 역시 치아는 멀쩡한데 왜 잇몸만 이러냐고 당황하셨지만 원인은 매일 조금씩 이어진 연마 입자에 의한 잇몸 마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기에 사용자는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잇몸이 민감한 분, 잇몸이 이미 내려가기 시작한 분 또는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는 분에게는 고연마 치약이 오히려 구강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치약 선택이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닌 구강 건강의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치아 착색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저연마 저자극 치약으로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연마력 RDA 수치를 참고하여 70 이하 제품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천연 성분 위주의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고 커피나 차를 마신 직후에는 가볍게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만 들여도 착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연마 치약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종의 보조 제품처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치 얼굴 각질 제거제를 매일 쓰지 않는 것처럼 치아도 연마는 간헐적 관리가 바람직한 셈입니다. 아울러 어떤 치약을 쓰든 너무 힘을 주어 칫솔질을 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약이라도 과도한 압력은 잇몸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치약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칫솔질의 습관과 방식입니다. 거품이 많이 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치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른 칫솔질과 잇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함께 길러야 구강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치약 유형은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특히 트리클로산, 라우릴, 황산나트륨, 파라벤계 방부제, 인공색소와 향료는 노년층의 구강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거품 형성, 향 유지, 살균 강화를 위해 첨가되지만 실제로는 얇고 민감한 점막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경우 점막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 기능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성 성분의 누적 노출은 작지만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성분이 복잡하거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치약은 가급적 피하고 무자극, 무방부제, 저자극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내원한 69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연령대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혓바닥이 붉게 부어오르고 점막이 벗겨지는 듯한 통증까지 동반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치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맵거나 짠 음식을 탓하셨지만 구체적인 구강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원인은 매일 사용해온 치약 속에 트리클로산과 라우릴, 황산나트륨 SLS 성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극성 화학 성분은 점막 세포의 수분을 빼앗고 보호막을 약화시키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LS는 구강궤양 유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감한 점막을 가진 분들에게는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하루 두 번, 수년간 반복되며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점막이 상처받은 상태가 유지되면 결국 잇몸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고 만성 치은염은 물론 치주염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파라벤 계열 방부제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공색소와 향료는 면역계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자극이 축적되면 구강화학 화상이라 불리는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며 입안이 하얗게 벗겨지고 지속적인 따가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막의 염증은 음식 섭취를 방해하고 결국 영양 흡수에 영향을 주며 전신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감소증과 면역 저하 위험이 증가하며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약의 성분 하나가 구강 건강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극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치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은 트리클로산, SLS, 파라벤 등의 성분이 배제된 저자극 치약이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무불소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과도한 화학 성분을 배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치약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트리클로산, 라우릴, 황산나트륨, 파라벤, 벤조산나트륨 등의 문구가 있다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료, 플레이버 등 명확하지 않은 혼합 향 성분은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거품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풍성해야 깨끗이 닦인다고 생각하시지만 거품은 단지 계면 활성제의 작용일 뿐입니다. 거품이 많다고 해서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입안에 자극이 오래 머물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연 성분 중심의 치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같은 허브 오일을 함유한 치약은 자극이 덜하면서도 입안의 청량감을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 구강염이나 점막 민감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SLS-프리 천연 항염 허브 치약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12주 사용 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 치약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추천이 아니라 나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찾는 눈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에는 구강 점막의 민감도, 재생 속도, 타액 분비량 등이 3040대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대중 제품을 사용할 경우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치약 유형은 바로 표백형 치약, 즉 미백 기능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종종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이 치약 쓰면 이가 하얘진다던데 계속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항상 먼저 그 제품에 과산화수소 HO 또는 산화카르바미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성분들은 치아 표면의 색소 침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단지 치아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잇몸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강한 자극을 유발하고 점막에 미세한 염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경기도 성남 거주 남성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흡연 이력이 있어 치아 착색이 심했고 미백 치약을 3달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치아는 하얘졌지만 동시에 잇몸 통증과 출혈이 심해져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71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최근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느낌과 함께 잇몸이 얇아진 증상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검진 결과 오랜 기간 사용해온 미백형 치약 속 성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산화수소나 산화카르바미드와 같은 표백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잇몸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산화 반응은 색소 제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잇몸 경계 부위에 노출될 경우 DNA 손상을 유발하며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잇몸 백색 변성이라 불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점막이 하얗게 타버린 듯한 상태로 만지면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처럼 벗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미백 치약을 하루 2번 이상 장기간 사용한 고령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표백형 치약에 종종 연마 성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표백 성분과 고연마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며 잇몸과 치아에 이중 자극을 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겉보기엔 깨끗하고 하얗게 보일 수 있지만 잇몸은 점차 후퇴하고 치아는 지지력을 잃어 흔들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하얘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미백과 건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지탱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얀 치아라도 잇몸이 무너지면 결국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백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백 치약은 단기적 사용에 한정해야 합니다. 하루 2번씩 매일 사용하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12회, 그것도 밤에만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미백 성분이 없는 저자극 치약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백용 마우스워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제품은 작용 시간이 짧고 국소 작용이기 때문에 잇몸 손상이 적습니다. 셋째, 치아 착색의 원인을 관리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커피, 홍차, 와인, 담배 등은 대표적인 착색 유발 요소로 음료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고 칫솔질은 섭취 후 2030분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빠르게 양치하면 산성 환경에서 범랑질이 더 쉽게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백이 꼭 필요하다면 치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농도 조절과 잇몸 보호가 병행되는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잇몸이 얇거나 치주 질환 병력이 있는 시니어층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미백 제품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치약은 합성 향료와 방부제가 과도하게 포함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고를 때 향이 강하고 상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민트향, 과일향 등 자극적인 향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합성 향료, 인공색소, 보존제 등의 자극성 화학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6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브랜드의 강한 민트향 치약을 고집해 오셨는데 최근 들어 혀와 잇몸에 지속적인 따가움, 껍질 벗겨짐, 불쾌한 구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병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수개월간 증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진료를 받게 되었고 진단 결과는 만성구강염증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매일 사용하는 치약 속 합성 향료와 방부제의 누적 자극이었습니다. 노년기의 구강점막은 젊은 층보다 얇고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쉽게 누적되며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 파라벤, 라우릴 황산 나트륨 SLS, 벤조산 나트륨 등은 반복 노출될 경우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 반응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도 불편해지고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쳐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72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 동안 같은 브랜드의 민트향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루에 2~3번씩 빠짐없이 양치하던 성실한 생활 습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몸 통증과 입안 따가움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치주 포켓이 깊어지며 어금니 하나를 결국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향이 좋은 치약 하나가 오히려 잇몸을 병들게 만든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치약에는 합성 향료, 방부제, 인공 색소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오랜 시간 점막과 잇몸에 누적 자극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성 향료 강한 민트향, 딸기향, 오렌지향 등을 구현하기 위해 103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며 이 중 일부는 알레르기나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보존제로 사용되지만 호르몬 교란 물질로 의심받고 있고 면역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벤조산 나트륨 미생물 억제용 방부제지만 산성 환경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벤젠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합성 색소 CI 색상번호 표기 치약색을 내기 위한 착색제로 점막 자극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구강 내 점막과 잇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되면 점막 세포의 장벽이 약해지고 구강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유해균이 많아지고 잇몸 출혈, 붓기,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이상 없어 보여도 잇몸 깊은 층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치아를 지탱하는 인대나 치조골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만성 치주염입니다. 70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막 재생 능력은 떨어지고 침분비량이 줄어들수록 향료나 방부제 성분의 자극은 더욱 직접적이고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치약의 성분표를 반드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플레이버라고만 표기된 정체불명의 향료보다는 페퍼민트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처럼 천연 오일 성분이 명확히 기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파라벤, 벤조산 나트륨 등의 보존제가 포함된 제품은 장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천연 기반의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트리 오일, 자일리톨, 알로에베라, 유칼립투스 등 식물성 성분을 활용한 제품은 자극 없이도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거품이 지나치게 풍성하거나 향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은 되려 자극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 후 혀끝이 실린 듯 하거나 입안이 따갑다면 그 제품은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넷째, 민감 성용 또는 어린이용 치약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구강 점막은 어린아이와 비슷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더라도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은 유지되는 제품이어야 효과적인 충치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75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째 입냄새 문제로 고민해 오셨습니다. 최근엔 하루 3번씩 강력 탈취 효과를 내세운 특정 브랜드의 입냄새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데 점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상쾌하고 냄새도 줄어드는 듯해서 효과를 체감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혀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양치 후에는 심한 따가움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진 결과 입냄새 전용 치약 속 마취 성분과 알코올 계열 성분의 반복 노출이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처음엔 시원하고 효과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자각을 무디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특히 아래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시니어층에겐 더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클로헥시딘 구강 내 세균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점막 착색, 미각 저하,
잇몸 붓기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벤조카인 일시적 마취 작용을 해 혓바닥과 잇몸의 감각을 둔화시키며 입냄새의 원인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탄올 청량감 유지를 위해 첨가되지만 점막 건조와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며 특히 침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에겐 더 큰 자극입니다. 입냄새는 근본적으로 치석, 잇몸 염증, 혀, 세균막, 위산 역류, 구강 건조 같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강한 소독 성분이나 마취제로 임시 차단만 반복하게 되면 실제 문제를 발견하거나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위 환자분도 혀의 감각신경이 무뎌지고 점막에 미세 염증이 퍼진 상태였으며 완전한 회복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시니어층은 침분비량 감소, 점막의 재생력 저하 등의 변화로 인해 이런 자극성 치약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입냄새 전용 치약이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고 세균 증식을 촉진하는 이중역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입냄새는 치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혓바닥 세정, 충분한 수분 섭취, 침샘 자극 운동 등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치약 선택 시에는 천연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오일, 유칼립투스, 자일리톨, 티트리 오일 등은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면서도 점막 자극이 적고 항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셋째, 양치 후에도 입안이 지나치게 시리거나 따갑고 혀끝이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즉시 해당 치약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입냄새 하루 종일 제거, 강력 탈취, 입안 청소 끝판왕 등의 문구가 강조된 제품일수록 성분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위장 질환 여부, 입안 건조 여부, 잇몸 염증 유무 등 입냄새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과치과 통합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해결책입니다. 유칼립투스, 자일리톨, 시나몬, 녹차 추출물 등이 포함된 치약은 항균 작용은 있으면서도 자극이 적어 시니어 구강 건강에 보다 적합합니다. 특히 천연 성분 위주의 제품은 잇몸과 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입안을 산뜻하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반해 벤조카인 국소 마취제이나 에탄올 청량감 부여용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 성분은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문제를 감추고 에탄올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알콜 무마취 성분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강관리에서 혀 세정기 사용과 아침 공복 상태의 구강 청결 관리도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입냄새의 상당수는 혀 표면에 쌓인 설태어의 세균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혀만 잘 닦아도 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6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구강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을 촉진해줍니다. 침분비가 줄어든 70대 이상에서는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입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주의해야 할 치약 유형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치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고연마 성분, 강한 화학제, 표백제, 인공향료 방부제, 감각마비 성분 등이 포함된 치약은 매일 입안에 들어와 점막을 깎고 잇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하얗고 멀쩡해 보여도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치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오늘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의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자극 저연마 천연 기반 치약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구강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의 즐거움, 대화의 편안함, 삶의 질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연결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잇몸을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켜가 봅시다. 감사합니다.